그래서 제가 하진 않았지만 직접 제가 2차 고소인조사 받으러 가서 봤을 때 내용은 어찌됐든 투서자를 밝히기 위해서는 뭐 수사 과정이기 때문에 봐야 옳다고 생각해서 요청을 했고, 그 결과 그 투서 내용을 보니까 어쨌든 마지막에는 이 수사에 더 혼선을 주기 위해서 그랬는지 본인의 신분을 밝힐 수 없는 입장이다 보니까 나는 수사과 직원입니다 라고. 예. 그렇게까지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럼 이분은 그럼 지금도 계속 지금 휴직 중이신 예, 거예요? 예. 네, 아까 얘기를 이제 나누기는 했는데 네. 지금 이제 녹음이 되고 있으니까 예, 예. 질문을 드릴게요. 그러면 그냥 자연스럽게 얘기를 해주세요. 네. 일단 처음에는 그 투서자가 누구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혼선도 있고 좀 네. 밝혀지지 않은 상황이었는데 좀 그때 그때 직접 이제 서울도 다녀오시고 하면서 경찰 조사 받으시고 하면서 네. 지금 투서자가 밝혀졌잖아요. 그래서 네. 좀 그때 이게 어떻게 좀 밝혀지게 됐는지 그것도 얘기를 좀 해주세요. 일단은 뭐 저희가 그 투서자로 추정되는 사람으로 추정할 수 있는 근거는 충주소에서 접수된 그 투서를 열람했고, 거기에 있는 내용을 근거로 투서자가 누구일 것이다라고 추정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어찌됐든 그 어, 투서 내용을 보면 수사과 내부 직원이 옆에서 이렇게 보면서 쓴 글의 형식을 다 내용뿐만 아니라 형식을 다 갖췄기 때문에 수사과 직원 중에 한 명이다라고 해서 그때 당시 근무했던 그 사람이 뭐 충주서에서 소문이 있었고 해서 특히 그쪽 충주서 수사 진흥팀 직원들 상대로 계속 몇 개월간 계속 수사가 진행이 됐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거의 뭐 한 3개월 가까이 진행을 했지만 어떤 뭐 나온 증거라든지 투자자에 대해서 솔직히 알 수 없었습니다. 근데 제가 2월 한 20일쯤인가 갑작스럽게 꿈을 꿨어요. 꿈을 꿨는데 꿈은 뭐냐면 제가 여기 같은 경찰서에서 저희 집사람이랑 근무하다 보니까 2층 그 총무감사관실에서 그 저희 집사람이 올라와서 그 근무하는 총무감사 여직원하고 싸움을 하고 있다라는 꿈을 꿨어요. 그래서 제가 올라가서 좀 말리려고 갔더니 집사람이 격앙된 얼굴로 네가 나한테 어떻게 그런 투서를 할 수가 있어? 같이 애를 키우는 엄마 입장에서. 그래서 제가 일단 말리면서 제가 꿈에서 깼습니다. 그리고 나서 3일인가 있다가 다시 또 똑같은 내용의 꿈을 반복하게 꿨어요. 근데 꿈을 꾸고 나서 이거는 뭔가 그냥 단순한 꿈이 아니다. 뭔가 집사람이 얼마나 억울하고 지금 투서자를 찾기 위한 수사 방향이 잘못되고 있으니까 뭔가 방향을 좀 바로잡을 필요성이 있다라고 했고, 솔직히 그 저희 집사람이 이렇게 세상을 떠나기 전까지 그 실제 투서자로 발견된 그 청문감사관실 여경에 대해서 어떠한 일체 언급도 없었고, 처음 항상 위로해주고, 남들이 언니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 안 한다. 에? 오히려 위로를 받고, 최초 처음 충주소에 접수된 투서 내용도 얘기해주면서 언니가 그럴 사람이 아닌다라고 위로까지 해주면서 사실을 알려줬었고, 그랬던 부분인데 전혀 예상치 못한 사람이 꿈에 나와서 그 이건 방향을 뭔가 제로 잡을 필요성이 있다라고 해서 제가 본청 지수 이러이러한 꿈 얘기를 하면서 솔직히 2차 고소인 조사를 청했습니다. 그래서 2월 28일 날 본청에서 고소인 2차 조사를 받았고, 그래서 어찌됐든 나머지 수사가 어디까지 진행되는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지만 열심히 하신 건 알지만 뭔가 잘못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말의 처음은 단순히 꿈이지만 누구도 믿기 힘든, 근데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까지 수사가 안 이루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만큼 열심히 좀 집중 있게 좀 파서 만약에 어떠한 증거가 나오면 다행이지만 안 나온다면
제가 무고 관련해서는 수사상의 한계라고 느끼고 가감히 제가 이 사건의 무고 관련해서는 포기하도록 하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분명히 전했고, 그 과정에서 솔직히 그 지방청에 한 번도 보지 못했던 두 차례의 투서 내용도 봤습니다. 근데 그 마지막 그 투서 내용에는 이 투서를 쓰고 진행 사항에 대해서 분명히 명확하게 알고 있는 내용이 기재가 되어 있고, 그다음에 나는 오히려 나의 신분을 감추기 위해서 나는 수사과 직원입니다라고 글을 시작을 하는 것도 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꿈에 나타난 의도인지는 모르겠지만 가장 유력한 용의자인 만큼은 사실이다라고 확신이 그때부터 솔직히 들었습니다. 그러면 그 두 번째 꿈에서는 첫 번째 꿈하고 완전 동일한 꿈이었나요? 예, 갔다 왔습니다. 다시 또 그 더 솔직히 집사님 욕 같은 걸 하지 않습니다. 근데 막 그 입에 담지도 못한 막 2년 전년 하는 식의 욕을 해가면서 나 너 더 이상 너도 가만두지 않을 거야. 그런데 막 엄청 그 표정이 아직도 지금 생각나. 격앙되는 그 좀 화나 있는. 예, 많이 하나 있었고, 어떻게 그 분을 참지 못하고 하는 격앙할 때는 그 격앙된 표정만큼은 정말 아직도 기억이 생생합니다. 비록 꿈이지만. 청원 감사관실 안에서 예, 그런 거였어요? 그 여경이 앉아 있는 자리 앞에 서서 그 여경을 상대로 삿대질을 해가면서 막 욕을 하고, 네가 나한테 어떻게 그럴 수 있냐, 그렇게 하는 꿈이 생생합니다. 그때 했던 그 얘기들 혹시 좀 얘기해 주실 수 있으세요? 저기 부인분이 얘기하셨던 그 같이 애 키우는 입장에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예, 그런 얘기를 예. 하셨는데 그리고 또 혹시 다른 얘기 혹시 좀 하신 거 있어요? 그러고 나서 뭐 나도 너한테 나도 똑같이 응? 나도 똑같은 입장이 되게 내가 해줄 거야 라고 얘기했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러니까 진짜 분노에 차가지고 예. 얘기를 하셨던 그때 이제 상대방은 아무 얘기. 예, 일체 얘기를 안 했습니다. 고개가만 숙이고 있더라고요. 예. 그러면은 그 컴퓨터에서 이제 청문감사관실 직원과 관련된 문서를 발견을 하신 게 그 후인가요? 그 이제 저희 집에 컴퓨터에 이렇게 보면 그 이제 집에 사용하는 저희 개인 PC에 그 집사람이 쓴 걸로 추정이 되는 그 암호 설정 파일이 하나 있더라고요. 솔직히 저희 집사람이 암호를 걸어놓지 않는데 암호가 걸려있는 파일이 솔직히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도대체 뭘까. 그래서 어쨌든 사망 바로 한 2, 3일 전 시점이 작성됐던 부분에서 어쨌든 그게 뒤늦게 확인이 됐고, 그 부분에 대해서 도대체 내용이 너무 궁금해서 어떠한 사설업체 의뢰를 해서 솔직히 암호를 풀었습니다. 그 내용을 보니까 뭐 길진 않지만 뭔가 그 불친절했고, 뭔가 평상시에 나와 어떤 뭐 그렇게 서로에 대해서 뭐 서로 약간 경쟁이라고 할 수도 있고 약간 그런 솔직히 뉘앙스를 느끼는 글이 하나 있었습니다. 예. 그 언제쯤 쓰신 걸로 보여요? 그게 아마 23일쯤 작성된 걸로, 예, 마지막 그 저장된 게 그 정도로 그럼 하긴데, 거의 돌아가시기 예, 직전이겠네요. 한 3, 4일 전, 3, 4일 전. 예, 제일 그게 마지막 문서였던 거예요? 예, 그 다른 문서는 네, 없고 없었고요. 그게 그럼 진짜 마지막 문서였던 거예요? 네. 그러면은 2월 그 파일을 발견하신 거는 언제세요? 그거는 거의 한 1월 달쯤. 그래서 그냥 계속 뭐 그냥 잊고 경황이 없다 보니까 네네네. 그러다가 이제 어느 정도 뭐 수사는 진행이 없고, 네. 그래서 그 꿈을 꾸고 나서 그 파일에 대해서 더 다시 한번. 한번 생각하게 됐답니다.
그럼 꿈을 꾸신 게 2월 20일경. 예. 2월 20일 그리고 두 번째 꿈 한 3일 정도 있다 꿨어요. 예. 23일 그리고 나서 2월 28일에 예, 올라갔었고, 예. 이렇게 하셨고 이제 수사 결과가 이렇게 나왔잖아요. 네. 그 수사 결과가 나오고 나서 좀 며칠 이제 좀 시간이 있으셨는데 그 네. 어떤 좀 생각들이 좀 드셨는지 오늘 이제 입장문도 발표하시긴 하셨지만 솔직히 거의 5개월 넘도록 수사가 진행이 됐고, 솔직히 어려운 수사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저도 우리 경찰 조직에 몸담고 있는 일원이고, 그래서 솔직히 우리 경찰에서 좀 더 이번 계기로 통해서 저희 집사람의 억울함도 풀리고 이 전체적인 문제성이 있는 이 감찰에 대해서 솔직히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 해서 우리 경찰청이 고소도 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뭐 긴 시간만큼 솔직히 저는 그 저희 집사람이 죽음이 절대 그냥 혼자의 저기 죽음 선택한 문제가 아니라 분명히 이 최초 음해성 말도 안 되는 투서가 세 차례 계획된 투서가 있었고 또 그걸 근거로 하지 말아야 될 감찰행 두 차례 강도 높은 조사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 집사람이 그것도 2달여간 심리적인 그 압박이나 고통에 정신적 고통에 엄청 시달렸습니다. 마지막 죽음을 선택하기 전까지 체중이 거의 6kg 가까이 빠지고 잠을 거의 2달 가까이 제대로 잠을 자본 적이 아마 없을 겁니다. 제가 항상 옆에 지켜보지만 그 정도로 아마 그 죽음 선택하는 순간까지도 두 아이를 두고 죽을 엄마가 도대체 어디 있겠어요. 어느 그 정신적 고통이 얼마나 컸기 때문에 어느 정상적인 판단을 할 수 없었던 상태까지 이르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수사 결과를 보면 분명히 청문감사관실에 근무하는 직원이 투서를 시작을 했고 또 임명이 투서를 해서는 알미래도 무리한 감찰 행위를 2차례나 했고 근데 수사 결과 발표에서는 우리 내부에서 청문감사관실에서 모든 일이 일어나는 거에 대해서 파장이 클까봐 부서 사실에 대해서는 다 공개를 하질 않았고요. 그리고 최초 열심히 근무하는 저희 아내에 대해서 왜 이런 임명의 투서를 써서 무리한 감찰을 했는지 솔직히 저뿐만 아니라 많은 이유가 궁금할 겁니다. 근데 저뿐만 아니라 공식적으로 경찰청에서 어떤 이유로 투서가 됐고 어떠한 이러이러한 사유로 조사가 됐고 했던 부분에 대해서 어떤 이유나 입장 표명을 한 번 듣지도 못했습니다. 정작 유족인 저와 모든 경찰관들이 관심 갖고 궁금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경찰청에서 어떤 입장 하나 발표하지 않고 있어서 그거에 대한 의구심은 계속 쌓여만 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아까 전에 이제 그런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 꿈에서 되게 이렇게 격앙돼 있던 그 표정이 되게 생생했다. 네. 그런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그 부인분이 좀 이렇게 꿈에 나타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떤 생각이 좀 드셨어요? 진짜 저희 집사람이 전에는 솔직히 서운할 정도 꿈에 안 나타나더라고요. 네. 근데 갑작스럽게 이렇게 격앙된 표정으로 나와서 전혀 평소와 다른 모습으로 그래서 얼마나 진짜 억울하고 네? 내가 왜 이런 죽음을 택했는지 부분에 있어서 모든 사실을 좀 네? 밝히고 좀 풀었으면 하는 느낌입니다. 얼굴이었고 그래서 남편으로서 제가 해줄 수 있는 건 어찌됐든 그 억울하게 죽음을 맞이한 아내의 모든 잘못된 부분을 밝혀내고 또 절대 처음 언론 보도에서도 지방청에서 저희 집사람이 직원 간의 불화로 죽음을 택했다라는 언론을 배포했
했든지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최초 그렇게 언론 보도가 났습니다. 절대 저희 집 사람은 직원 간의 불화 문제로 죽음을 선택한 게 아닙니다. 정말 누구보다도 열심히 근무했고 인정받는 경찰관이었고, 근데 이런 투서를 받고 2개월간의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면 어느 누가 정상적인 판단을 하고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억울한 죽음에 대해서 명예회복 분명히 한국에서 최선을 다할 겁니다. 지금 당시에 그 1월 달에 발견하신 문서는 그 꿈 꾸시기 이전에는 따로 증거로 제출하지는 네, 않으셨어요? 예. 아, 그러면 그때까지는 계속 솔직히 예, 어, 이 부분에 있어서 전혀 생각하지도 않았던 부분이었고, 또 뭐 거기에 대해서는 일체 뭐 솔직히 그냥 이게 뭐야, 이거 뭐 저는 유서나 이런 거로 솔직히 생각을 해서 찾았던 부분인데, 그래서 전혀 생각지도 않고 그냥 잊고 있었죠. 그러면 그러다가 이제 그 꿈 꾸시고 그리고 나서 다시 그걸 찾아서 이러한 부분도 있다라고 제출을 했고, 그러면 그때 제출 경찰 그 2차 조사 28일 날 받으러 2차 예, 조사 받으러 네, 올라가시면서 갖고 이제 예, 올라가신 예, 거네 그때. 그렇구나. 지금 앞으로 어떻게 좀 아까 전에 그 억울함 풀 수 있도록 네. 계속 그 앞으로 나아가겠다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좀 어떤 이렇게 좀 할 계획이세요? 일단은 저희 경찰청 수사결과 발표는 1차 조사를 했던 그 감찰반장하고 투서를 했던 그 청구감사 여직원에 대해서만 일단은 기소 의견으로 검찰청에 송치를 했습니다. 근데 어찌됐든 이 감찰과 관련된 모든 불법 행위가 분명히 있었고 거기에 대한 강력한 징계 처분이 분명히 따라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앞으로 이런 억울한 죽음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을 거라 생각하고요. 그래서 그 징계 처분에 대해서도 경찰청에서 조속히 누구도 납득할 수 있는 언제 어떤 식으로 징계 처분할 것인지에 대해서 조속히 입장을 표명을 하고 어느 누구도 의심이 없도록 모든 것을 공개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하고 싶은 얘기 있으세요? 솔직히 조금이라도 처음 이 최초 그 언론 장례를 치르고 언론 처음 보도된 기사를 보고 솔직히 저는 2번 울었습니다. 잘못된 보도가 예? 그래서 어찌됐든 뭐 이 투자 결과 발표가 나고 언론 관심 가져주시고 조금이라도 저희 집사람의 명예가 조금씩 회복되는 기분이 들어서 솔직히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가장 좀 바라시는 부분이라든지 제가 지금 가장 바라는 건 일단은 저 아이가 둘인 저희 집사람 엄마였습니다. 하지만 가장 피해를 보고 있는 사람은 저희 아이들인 것 같습니다. 특히 저희 둘째 1학년에 올해 입학한 아이는 엄마 얘기만 나오면 어떤 말도 못하고 얼음이 됩니다. 네. 초등학교 1학년 아이들이다 보니까 엄마는 어딨어 뭐 하셔 라고 얘기하면 우리 엄마는 경찰관이었어, 훌륭한 경찰관이었어. 근데 그 다음부터는 솔직히 말을 이어가지를 못합니다. 네. 저는 지금 가장 큰 바람은 이겁니다. 저희 집사람은 정말 열심히 일했던 저희 훌륭한 경찰관이었고 엄마였습니다. 아이들이 저희 집사람이 억울한 죽음을 선택한 건 사실입니다. 저희 아이들이 우리 엄마에 대해서 물었을 때 우리 엄마는 열심히 일했던 경찰관이었고 일을 하다 순직을 했기 때문에 우리 엄마는 정말 훌륭하신 분이야라고 친구들한테 떳떳하게 얘기하고 학교 생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주고 싶어요. 그래서 저는 저희 집사람 이 억울한 죽음에 대해서
우리 경찰청에서 분명히 책임 소재가 있고 하기 때문에 우리 순직 처리 관련해서도 앞으로 최선을 다할 겁니다. 그게 지금 제가 우리 아이들을 해줄 수 있는 가장 큰 저의 책임이라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